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들 14급 15급 공무원 하면 딱 보면은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되기 힘든 지적인 수준 가진 애들도 많다고. 너희들은 노량진에 왜 왔냐고.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내야죠. 대학교 전공자들한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성 구민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예, 저는 원래 대구에서 20년간 살다가 수능 강의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로 1타 강사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을 넘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이든 유튜브든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수성구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래서 수성구청도 잘 알고 범은해거리도 잘 알고, 그때 월드컵 2002 월드컵 그 응원도 거기서 했어요. 범은해거리에서. 그리고 어린이회관에서 늘 애들 거기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 기억도 많고 수성호수에 가서도 많이 놀았죠. 제가 남다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난을 극복했으니까 부모 찬스 없었고, 두 번째는 경쟁자들이 스카이대학인데 저는 경북대 자부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스카이대 경쟁자들이 학벌 찬스 없고, 보다시피 외모 찬스 없고, 거꾸로 말하면 부모 찬스 없고 학벌 찬스 없고 외모 찬스 없이 실력으로 승부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이 어떤 용기도 되고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남들과 다른 거는 제가 30살 때 인생 10계명을 정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 인생 10계명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것이 저한테 바닥에 있던 잘 되던 일관되게 여기까지 오른 하나의 기준이 되어줬다, 나침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대구에서 수능 강사로 잘 나가다가 학원 경영, 출판 경영을 직접 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죠, 실패해서. 제가 저처럼 혹시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3가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첫째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그거는 뭐냐 하면, 보통 바닥이 엎어지면은 전부 다 신세 한탄, 부모 탓, 환경 탓하고 자기 자신 폐인이 돼요. 술에 의지하고. 저는 거꾸로 철저하게 경건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지만 하도 어려우니까 25 빚을 제가 늘 어깨에 지고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에 있어서 복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만 더 한다면 제가 엎어졌을 때가 30대 후반인 청춘의 나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견디기만 하면 기회는 언제나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것이 아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만 하려고 하다가 세상으로 오게 된 계기가 2번 있거든요. 사우나에서 우연히 60대 남자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는 강을 떠나 바다로 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역할을 좀 해달라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큰 변화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강연 갔을 때인데 청년이 되게 힘들대요, 지금. 그리고 정책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당장에 어렵다고 지금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길래 제가 사과를 했어요. 기성세대 한 사람은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성세대 한 사람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공무원 강의하면서 어려운 애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특히 공무원에 또 장애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 타고 와서 수업 듣는 애도 있고, 또 합격해서 칠판을 더듬면서 왔는데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학생은, 그 청년은 평생 그 합격하고 있는데 부모님 매일 우신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30 넘었는데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맞다. 제가 참 공무원 강의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도 용기를 좀 희망을 주는구나 생각도 들고 저도 거꾸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나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도 저런 분들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좀 고생하면서 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자를 통해서 거꾸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수능을 왜 보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럼 대학의 목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죠. 대학을 가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더 전문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더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대학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제 강연 다니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위해 다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도 우울증 비율도 제일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 정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 그래서 제가 흔히 아는 새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수능 앞둔 수험생들한테는 원래 시험 앞두고 나면 다 불안하고 잠 안 오죠. 근데 나만 그런 줄로 착각하는데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 내 머리에 남들 다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못 치면은 막 우는 애들 막 있어요. 대학 한번 떨어져도 돼. 1년 더 하면 되잖아. 내 제자 중에서 경북대를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는 애가 있었거든. 야, 인마, 뭔 소리냐라고 했고, 그러니까 재수해서 고려대학을 갔어.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1년 뒤에 고려대 갈 거 생각했으면 경북대 떨어졌을 때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수능시험 잘 치면 잘 치는 대로 좋은 거고, 못 치면 또 떨어지면 1년 더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성숙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인생사는 세옹지마, 전화위복,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플 필요 없어요. 왜? 지나보면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안길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수능 강사 잘 나가다가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비디 25억 있었잖아요. 그럼 남들은 왜 이래, 내 운명이 왜 이러지? 그렇지 않고 그 견디내니까 또 지금의 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비디 25억인데 지금 1년에 내는 소득세가 25억이 됐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의 또 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청년들이라면 밖으로 나오라고. 드란제가 안 돼. MBC PD 수준 보니까 70만 명이 드란제. 드란제가 답 나오냐? 나와서 도전하고 언제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듯이 언제나 배움의 길은 강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여행도 가도 되고 영화를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라고. 청년의 나이 때는 도전하고 실패도 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도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길과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도 괜찮잖아. 또 하면 되잖아요.